이 국장님,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결정이 엊그제 됐습니다만은 복권은 8월 15일부로. 네네. 8월 15일. 그래서 오늘자니까요. 이 사면은 네. 인신의 자유를 주는 거고 네. 복권은 정치적 자유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네. 이제는 김경수는 국내에 들어와서 재보선에도 나갈 수 있고 네. 뭐 지방선거 또 대선에도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은 과연 김경수가 복권이 돼가지고 정치에 재등판을 할 경우 이재명의 일극 체제에 금이 갈 것인가, 네. 일극 체제가 무너질 것인가. 네. 김경수 등장과 함께 또 김동연 경기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 등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꿈틀꿈틀 하지 않겠나. 네네.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저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은 네네. 이재명과 김경수 간에 대권 경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보수 언론이 바람이다. 이간질을 하는 그런 거지 전혀 네. 상대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 그렇죠. 김경수가 무슨 조직이 있냐 사람이 있느냐. 네. 지금 이재명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경태는 그 이재명 대표가 폭이 넓은 사람이고 통이 큰 사람이니까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예. 아마 지명직 최고는 좀 그냥 오버고요. 장경태 최고위. 좀 아직은 좀 그런 그 장경태 최고가 뭐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호랑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갇힌 먹이 받으면 꼬리 흔드는 고양이가 되는 꼴이잖아요. 지명직 최고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꿈이 있다면. 자, 일단은 김경수 최고위원이 진짜 호랑이가 되는지 대악마가 되는지는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건 한번 퍽 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그리고 뭐 조직이라든가 사람이 없다는데 아니 친노 친문 세력들이 다 그 사람 조직이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재명처럼 전부 비명 행사 시켜갖고 자기 줄을 세워야 네네. 개딸처럼 세워야 그게 조직입니까? 그렇죠. 개딸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자,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이재명은 사실은 참 독특한 케이스가 자기 베이스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게 원래 지역이잖아요. 자기 지역의 어떤 출신이라. 근데 TK 출신인데 TK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TK 출신이고 경기도지사지만 물론 경기도가 엄청나게 지원해 주지만 지역적인 어떤 뭐랄까 홈그라운드가 아니거든요. 지역으로 따졌을 때. 과거에 삼김처럼 네네. 지역적인 홈그라운드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주자 중에 가장 뚜렷한 지역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김경수예요. 김경수도 PK죠. PK죠.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만약 노무현이 그렇게 서거하지 않았다면 노무현과 함께 정말 끝까지 순장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충성심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었고 문재인이 아무도 세력이 없었어요. 문재인은 원래 사회화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일 먼저 달려가서 비서관처럼 옆에서 힘이 돼준 사람 첫 번째 비서관이 김경수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을 잇는다는 건 뭐죠? 바로 지역적으로 부산 경남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부산 경남에서 이번에 굉장히 패를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근데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냐면 지금 패한 쪽, 그러니까 패배한 그 전 지역에 40%가 넘어요, 득표율이. 그렇죠.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질 때는 막 20%로 지금만 이랬거든요. 소선거구제니까 한 표만 많아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졌는데 40%가 넘어요. 이쪽 부산 동쪽으로도. 이건 무슨 뜻? 아, 지역적인 진짜 상징이 없었구나. 문재인이 와서 뭐 어쩐다지만 문재인은 과거 권력이고 미래 권력으로서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부산 경남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경수가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을까? 이제 막 뭐 복권이 됐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주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데일리안 의뢰로 해갖고 여론조사 공정위 12, 13일 날 네네. 대선 주자 호감도를 조사를 했죠. 네. 그러니까 12, 13일이면은 대체적으로 복권은 안 됐지만 김경수가 복권 낸다는 것은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8월 8일 날에 네네. 사면 심사위가 열려갖고 네네. 김경수가 포함됐다는 언론 기사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시작했으니까 반영이 됐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이 28.5, 한동훈 19.8, 조국 8.7, 오세훈 7.4, 김경수가 5.4%로 시작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김경수는 데뷔전을 과거 쓴 건데. 윤석열 대통령 1%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은 전당대회 때 3%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 후보가 됐잖아요. 네. 지금 5.4%면 무시 못할 숫자고요. 지금 사실 지금 이렇게 따지면 5위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6위라고 네네, 하는 5위. 것은 이제 없다가 7.1%인데 그렇죠, 없다가 그렇죠. 좀 높다고 해서 그거 그건 뭐 빼더라도 빼고. 5위예요. 5위로 한 번에 예. 이렇게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을 한 거죠. 이재명, 그다음에 한동훈, 조국, 오세훈, 그다음이 바로 김경수입니다. 예. 유의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재명과 한동훈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9.4, 9.7 이렇게 빠졌습니다. 저기 오차범위 바깥이에요. 예. 9%대 중반이라면 오차범위 바깥으로 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반면 그만큼 지금 김경수한테 갔다. 어떤 예.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의미, 예. 바로 PK입니다. PK에서 김경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8.1%. 그 다음에 세대별로 봤을 때 4050에서 유의미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정당으로서는 새로운 미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31%를 받고 있다. 새로운 미래 하면은 이른바 탈당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31.4%를 김경수를 지지한다. 네. 그러니까 친명 아닌 반명, 비명들 대다수가 김경수 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PK에서는 뭐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도 원래 PK 아닙니까? 창녕인가가 고향이에요. 네네. 고등학교를 대구로 와갖고 다녀가지고 지금 대구 시장을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홍준표 8.9, 김경수 8.1 다 뭐 비슷한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PK에서 아주 강세를 띠고 있다. 아직 뭐 복권도 안 된 시점에 네. 조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호남에서도 아주 유의미한 이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가 34.2로 높습니다만은 한동훈도 17.3, 조국 16.1, 안철수 8.3, 김경수 5.9입니다. 예, 호남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국이나 김경수가 만약에 이재명이가 깜빵에 들어간다고 하면 호남 쪽에서는 과연 그 다음에 대안이 누굴까 했을 경우 김경수도 지금 대안으로 꼽고 있구나. 그래서 김경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호남에서 지지율도 확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조국과의 관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예. 조국이 PK니까요. PK이고 조국은 지금 지방선거, 그러니까 조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지난번에 1등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한테 62.4%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대표에게 43.8% 이렇게 지지를 했네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는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소극적인 네네.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이렇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도 죽지 않고 컨벤션 효과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주식처럼 주식이면 팍 급등하고 계속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기를 걷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일견 거품도 좀 빠져야 되고 조정기를 겪고 이제부터 자기가 어떤 서사로 가느냐, 서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9월 6일 날 선거법, 9월 30일 날 위정교사 결심 공판이 있고 10월이나 11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연말로 예상되는 김경수의 귀국,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은 앞으로 김경수는 지금 5.4%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급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경수의 지금 워딩이 저는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독일에 있잖아요. 예. 독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권이 결정되자, 국무회의에서 화요일날 결정되자 아주 발빠르게 SNS 글이 올라왔어요. 예, 그랬어요.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왔더구만.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굉장히 정돈된 표현들이었어요. 나의 복권에 반대하는 분들의 뜻도 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겠다. 그 세 가지 줄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워딩과 그 다음에 김경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을 했을 때 이재명에게서 지금 이 비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뭐랄까요, 그런 어떤 품격이랄까, 이런 거 없고, 또 너무 범죄 행위가 많고, 또 좀 올드하고 뭐 행태라는 게 신선하지 않고, 이런 것에 사실 피로도가 좀 쌓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신선하고 프레쉬하고 젊고 또 쓰는 워딩들이 굉장히 정돈돼 있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진정성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기 다름이지만 김경수가 노면을 잇는 노면자, 자기 입으로 맨날 진정성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뭐 진정성 운운하면서 자신을 그런 이미지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면, 이재명의 대척점으로서 이재명의 실망을 느낀 중도층들로부터 저는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랜 B를 이 민주당 지지층이 생각한다 한다면은 이재명을 빼고는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이 앞줄에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뭐 박영진이라든가 임종석, 이탄희,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좀 후선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이재명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또 경쟁을 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 당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일극 체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 보다 이거 우리가 좀 뛰어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특히 김동연 지사가 자꾸 요새 목청을 많이 험난 퍼포먼스 벌이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나서야 된다. 주위에서 자꾸 얘기는 하나 봐요. 너무 경기도지사가 왜 대통령이 안 되냐면 너무 일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중앙정치 얘기도 해야 된다. 라는 조언이 많이 김동연 지사한테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야당의 정치 판도가 김경수 복권으로 인해서 친명들은 가급적이면은 뭐 의미를 축소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른바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